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우와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지난해 국내 5대 백화점 매출 순위를 살펴보니 신세계 강남점, 현대 판교점, 롯데 월드타워점을 포함한 소수 백화점만이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백화점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비효율 백화점은 문을 닫게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노블레스 오블레주 정신이 발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회사를 키운 신세계, 현대, 롯데가는 비효율 백화점을 과감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료 놀이공원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배우 임채무 씨가 수십억의 빚을 감당하면서까지 운영하는 두리랜드를 본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멋진 대한민국 재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패션쇼 23회고요. 출석 체크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타키 형. 네, 타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올해 휴가를 늦게 가는 바람에 네. 지난주에 가게 됐어요. 아니 근데 오늘 네. 소개하겠지만 미혼 사람이 옆에 이렇게 쭈루룩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왜요? 너무 미호가 예뻐서 제가 좀 그래요? 아니 나 까만색을 입고 있어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상하게 블랙으로 다 입고 왔어요. 네.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알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요. 미호 누나? 안녕하세요. 미호미호입니다. 아이고. 반갑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야 박수다. 박수다. 집에 가서 다 일기 쓰시고요. 야 진짜 내가. 아니 매주 출석하면 네.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몇 번 빠지다가 오랜만에 지각을 안 하고 쓱 들어왔어. 앉아있더라고. 네. 깜짝 놀랐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올 수 있을 땐 빨리 옵니다. 아니, 그동안 이제 일부러 안 온 게 아니라 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이 바빠서 네. 못 온 걸로. 때문이죠. 네. 예. 그 결과물이 요즘에 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네. TV에서도 봤어요. 아, 보셨나요? 네. 지난주 전지적 참견 시점에 오, 저희 선미랑 같이 나오셨어요? 네. 우리 또 버커루의 새로운 모델 선미 씨. 아, 네. 그렇군요. 인스타에 둘이 찍은 사진 올렸는데 진짜 비슷해. 닮았어.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매장당하고. 제가 저한테 원한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선미 어때요? 선미 씨는 그냥 정말 걸어다니는 마네킹이에요. 너무 진부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아니, 우선은 그 자체로 너무 예쁘고 착하고. 근데 뭘 이분들 그냥 잘 소화하니까. 그래서 저희 청바지를 입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카메라 앞에 딱 쓰니까 표정이 바로 180도로 달라지던데요? 역시 프로죠. 원래 네. 달라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건데 그분은 그래요? 얼굴까지 몸매까지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나오기 전에 잠깐 보고 왔습니다. 다 타키에서도 작업하셨어요. 이번에 그 모델 섭외를 타키 말고요. 노스페이스는 노스페이스. 또 화사로 또 이렇게. 화사? 네. 야, 화사 많이 떴다 진짜. 노스페이스 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뜨기도 했고 노스페이스가 상품이 많이 바뀌었던데 화사 찍으면서. 네, 약간 이렇게 좀 영하게 좀 많이 갔어요. 헤리티지 라인 안전하게. 로고 이빨 키워가지고. 네. 모델 이슈 나온 김에 또 저희도 새로운 또 예. 이슈몰이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하세요. 오랜만에 모델인데. 나오셨습니다. 시간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B급인색 조금만 기다리시고. 네, 잠시만요. LPG 골프웨어라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혜진 여러분, 씨가 모델이었지만 모델이었죠. 그 얘기 안 하는데 네. 왜 토를. 여러분이 미스터 선샤인을 보셨나요? 예, 미스터 선샤인의 구동매 씨라고. 구동매. 네, 구동매 그렇죠. 유연석 유연석 씨. 씨를 유연석. 저희가 유연석. 우리 모델이었죠. 글로 갔네요. 네. 주고받는 모델. 돌고 도네요. 네. 이번에 죄송합니다. 나중에. 괜찮아요. 네, 네. 아니 르카프 때문에 그 가능한가? 그 조닝이 달라서. 그런 것도 괜찮구나. 그거 별로 안 좋은 건데 이미지가 겹치는데. 네. 이번에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승기 씨가 블랙야크 모델이 됐어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 코롱 모델인 줄 알아요. 두 시즌이었는데 두 시즌이나. 그거를 보고 코롱이 이런 상황이 지금 그래서 와가지고. 웬만해서는 같은 조닝 그러니까 아예 같은 예, 조닝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청바지 모델했던 어느 모 브랜드의 모델을 했던 사람은 또 청바지 타 브랜드를 하는 게 안 좋죠. 기존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승기 씨 얘기하셔서 네. 이승기 씨가 삼다수 모델 했었잖아요. 옛날에 삼다수 모델 했는데 정수기 광고를 찍었어요. 웅진. 예. 그래서 삼다수에서 완전 빡쳐가지고 진짜 웃긴다. 사 먹으라는 거야, 내려 먹으라는 거야. 아무튼 물은 먹어라 라는 메시지인데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네. 미연 누나 더 전해주실 얘기 없어요? 아니, 중간중간에 또 한번 알겠습니다. 풀게요. 예. 네. B급 인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제일 많이 기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소개를 이렇게 기다렸다 해가지고. 네. 원래 히어로는 아니, 근데 마지막에. 오늘은 얼굴이 좀 좋아 보이세요. 아 그래요? 예. 나 어저께 3차까지 갔는데. 많이 드셨구나. 그래서 얼굴이 아직도 빨개요. 아니 아까 아니, 피부색은 좀 빨간데 네. 얼굴에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아요. 더. 더 찌면 안 되는데. 안 좋은 거예요? 난 좋다고 얘기한 건데. 혹시 아까 저녁에 그 칼국수 집을 가서 먹었는데 네. 그 집에 그 아이오아이의 임나은 씨가 어머니가 운영하는 칼국수 그 집. 칼국수집 딸. 네. 그래서 저렇게 피부가 좋은 거 아닌가. 기분이 그래요?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나 또 뭔 얘기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세상에. 아이오아이의 임나은 씨는 정말 유명한. 굉장하죠. 네. 그래요? 저는 아이오아이도 물론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이즈원. 네. 네, 아이즈원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네. 10월 말에 데뷔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줘요. 또 돌고 도는 모델 속에 또. 네, 알겠습니다. 아직 뚱카롱이 못 왔어요? 아마 지금 마감 시즌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뭐 일이 생겨가지고 뭐 늦는다는데 우리는 언제쯤 다 모일지 모르겠어요. 안 온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타기 형. 네. 이번 주 뭐 주말에 네네. 어디 좋은 데 가신다고요? 이번 주에 그 KT와 함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이 청춘들과 함께 자라섬에서 재즈 빛나는 밤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거기서 뭐 사회도 보신다고 하시던데. 브랜드 사회니까요. 뭐 큰 건 아닙니다. 자라섬 페스티벌의 네. 사회는 아니고 주사위를 던져라 이벤트에서. 진짜 하기 싫다. 정말. 3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나오면 뭘 줘요? 여기 경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기본적으로 여러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막 퍼주는 그 어떤 행사의 대표적인. 나도 가고 기획이에요. 싶다 진짜. 뭐든 다 나눠줍니다. 줄을 막 300m, 400m 막 500명, 600명 씁니다. 피자 가게로 피자 탑차가 와가지고 딱 탑차를 열어요. 피자도 주고. 그건 사 먹는데요. 피자 하나 먹으려고 줄을 막 300-400명이 쓰는 거예요. 매출이 아주 그냥 속 터집니다. 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해서 좋을 것 같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방송 나간 시점은 자라섬 페스티벌이 끝난 시점이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회 1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 모발 리커버리 골든타임 1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23회 1부 첫 코너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네, 이번 주 패션 이슈 알아보기 전에 뚱카롱이 급하게 왔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뚱카롱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뚱카롱이 늦은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몇 번 돼요? 두 번인가? 이렇게 늦은 건 처음이고. 그쵸. 네, 시작 전. 잔잔하게 좀 늦는 거는 몇 번 있었어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오늘은 조금 일정이 많아가지고 이제 FW가 시작되다 보니까 바쁘죠. 네, 굉장히 업체들이 열심히 뭔가를 땡겨보겠다고 이제 행사를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여기저기 다녀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오늘도 알겠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에서 나온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녹음일 기준으로 13일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한 몇 주째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유니클로의 동생 브랜드 지유가 드디어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브랜드는 매장을 굉장히 크게 규모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1388제곱미터 규모의 8가지 존으로 나눠서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 트렌디 스타일을 제공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우선 가장 메인 존에 우먼스 트렌드 존 2개가 배치가 돼 있고 그 외에 맨 지닝, 우먼 지닝 등 캐주얼 존과 맨 클린, 우먼 엘레강스 등 비즈니스 존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품 프레젠테이션에 나섰던 고아라 영업부 총괄 부장은 지우는 다양성과 모든 순간을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준 상품력, 매주 공급되는 신상품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며 Your Freedom, 나를 새롭게 하는 자유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경쟁력 있는 소재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네, 지유 오픈 소식을 전해줬는데 누구죠? 지금 계속 진동 오는 게? 죄송합니다. 누구죠? 죄송합니다. 지금 신성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너 없이 지금 제 핸드폰을 사가지고 좀 티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지유 오픈했는데 이 어떤 브랜드인지 좀 짤막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유니클로는 다들 아시죠? 네. 유니클로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좀 더 트렌디하고 쉽게 입을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브랜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가격대가 진짜 어마어마해서 너무 저렴한 너무 거예요. 너무 저렴해서? 너무 저렴한데 있을 건 다 있고 네. 요즘 소비자분들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매장 구성이 그렇게 썩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잠실에 꾸며놓은 거는 잘 해놨어요? 오늘 갔다 오신 거죠? 네, 뭐 430평? 어마어마한. 아니 430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제곱미터 세대라서 제곱미터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필. 노인네들 잘 들으세요. 430평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B급에서 몇 마지기 이렇게 나올 뻔했어요. 마지기가 몇 평인지 마지기가 몇 평인지 아니. 어쨌든 지금 막 SP 엄청 긴장 타겠네요. 이번 시즌 가을에. 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다들 뭐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왜냐면 유니클로다 뭐다 왔을 때도 막 한 네. 번씩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정말 막강한 무기인 것 같아서. 아니 저는 패션 담당도 아닌데 이 홍보 담당자가 저한테 그 메일이랑 문자로 인비테이션을 계속 보내주셔서 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지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옷이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그래요? 유니클로와는 좀 다른 느낌. 느낌이더라고요. 좀 더 이게 영하죠. 베이직 캐주얼하고 트렌디 캐주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품질에서는 네. 솔직히 조금 좀 떨어지나요? 근데 떨어질 그 거예요. 아마도 가격이라면 그러니까 유니클로는 품질이 괜찮은데 그거를 가격을 되게 낮춘 거고 이거는 가격에 맞춰서 품질이 조금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새로웠던 게 이런 지금 저도 이제 사진으로 이제 많이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사진으로 봤는데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무서운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매장에 또 새롭게 도입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피팅룸을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그건 뭐예요? 저도 봤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저희가 급해가지고 좀 네. 잘렸어요. 네. 모바일 앱으로 피팅룸을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옷을 보다가 맞아요. 내 차례가 되면 그냥 그때 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네. 거죠. 새로운 개념이죠.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도입시켰다는 게 좀 저희 이거 패션 쪽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좀 점이네요.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매장에도 모바일 서비스가 잘 돼 있고 이 브랜드가 직접 이제 공식 런칭을 하기 직전도 아니고 한두 달 전부터 인스타그램 타겟이잖아요. 솔직히 그 소비자 네. 타겟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뭐 롱보더 뭐
이런 어떤 아티스트 중에 10대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인플루언서들한테 자기들의 옷을 입혀서 꾸준히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바일과 어떤 최근 10대, 20대 SNS 좋아하시고 모바일 이렇게 잘 돼 있는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유가 국내 상륙하면서 가장 그 피해를 볼 만한 브랜드는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걸 막 이렇다라고 스파오? 말할 순 없지만 가격으로 승부하는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조금 탑 10? 좀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얘기하면 뭐 잡혀가요? SPA 브랜드나 맞아요. 이제 이지 캐주얼 조니의 브랜드들 지금 같은 상품군에 있는 맞아요. 그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강점들을 살릴 수 있는 거는 품질이죠. 품질하고 예. 핏. 맞아요. 핏이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유 같은 경우는 핏이 좀 일반화가 돼 있어요. 대중화라기보다는 네. 일반화. 그래서 옷에 이렇게 착 감기는 느낌이 있지는 않거든요. 감기는 거 하면 버커로지 뭐. 아, 그럼요. 이게 지금 이슈가 뭐 지유 때문은 아니더라도 이슈가 이미 가격하고 그다음에 그 재고 문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슈는 한번 갔어요. 이미. 그래서 지오다노나 이런 데들이 다시 뜬 거는 지오다노가 다시 지금 캐주얼 쪽에서 부상인데 그 이유는 재고 이슈를 해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데들은 매출이 높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캐주얼 쪽에. 재고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봐야 돼요. 한국 실정에 맞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오퍼레이션의 문제, 재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결과가. 예, 알겠습니다. 지유 국내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지 패션쇼가 주목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온라인 인기 쇼핑몰들도 뷰티 사업으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 거래액이 2001년도 801억 원에서 2016년 5조 원까지 급성장했고 지난해에는 7조 1,767억 원 규모로 굉장한 규모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의 화장품 거래액도 매년 1, 2조 원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뭐 저희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스타일란다의 3C 컨셉 아이즈 같은 브랜드들이 많이 출연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글로벌 기업 로레알의 러브콜을 받게 한 스타일란다의 3C는 지난해에만 1억 2,700만 유로, 하나로 하면 1,64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스타일란다는 3C를 기존 사업부에서 뭐 백화점, 시판, 병원 약국, 헤어살롱 이렇게 사업부를 나눠가지고 좀 더 사업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인블리를 전개하고 있는 부건 FNC의 블리블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도 스타일란다의 3C처럼 매출 전체 외형의 70%를 차지할 만큼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뷰티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도 초기 인터넷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던 것을 넘어서서 현재 백화점, 면세점으로 유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미쳐라라는 쇼핑몰의 코스메틱 브랜드 칠하라와 추라는 쇼핑몰의 베이지추, 그리고 이너웨어 브랜드 하늘하늘의 코스메틱 브랜드 피치씨, 바가지 머리의 그라운드 플랜 등이 중가 볼륨존에서 코스메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뷰티 산업 네.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였는데 요거랑은 좀 별개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샤넬에서 남성 보이드 샤넬 화장품 출시를 했다고. 이동욱. 우리 저승사자님께서 모델이시죠. 헤지스에서도 남성 화장품을 네. 런칭했어요. 이름이 되게 까다로워갖고 내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우리 저번에 뉴스 나갔잖아. 이게 그 패션과 뷰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이 뷰티를 건드는 거예요. 패션 쪽에서. 아니면 패션이 잘 안 되니까 다른 먹거리 사업을 찾아서 뷰티를 건드는 거예요. 전 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뷰티 사업은 약간 그 워너비를 패션은 물론 그의 화장 스타일과 피부 이런 상태 이런 것과 좀 닮아가고 싶은 니즈를 좀 자극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패션 스타일하고
맞아요. 메이크업은 이 가치가 같거든요. 항상 컨셉이 같게. 뭐 오늘은 뭐 올블랙에 레드 포인트만 준다. 뭐 이런 여기 딱 하고 오셨죠. 뭐 오늘은 뭐 하루는 되게 여성스럽게 입으니까 볼터치는 뭐 살구빛에 오렌지 립스틱을 발라야지. 뭐 이런 가이드가 항상 이제 온라인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뷰티버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화장품 홍보를 막 난리 나요.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구매 스타일이 고객들 옷을 샀다가 화장품을 사는 그게 한 번에 되는 시스템 아니면 그 좀 뭐라 그러죠? 소비자들의 이런 뭐 구매 스타일을 잘 맞게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우선 온라인 같은 오늘따라 경우는 말이 안 되네. 저도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어떤 이미지에 끌려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미지의 모델이 입고 있는 옷과 사용한 화장품과 액세서리와 신발을 같은 페이지에 다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이거는 트렌드적인 측면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고 이슈도 되게 적고요. 화장품이. 그다음에 그리고 산업적으로 그 전에 독과점의 형태였어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그 상장사들 몇 개가 다 독점하는 시장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색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그마한 브랜드 화장품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패션처럼 장치 산업이 뭐 들어 이런 건 아니니까 작은 자본을 가지고도 단품은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옛날에는 유통에 진출하지 못하면 판매하지 못했는데 온라인이라는 게 또 받쳐줬고 이게 겸사겸사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아주 쉽게 시장 진입도 되게 쉬워졌고 온라인으로 또 단품이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디 특정 화장품 뭐 가게 들어가서 사는 대리점 이런 게 깨진 지 오래됐고 유통 환경이 좀 바뀌면서 그렇죠. 온라인 일단 쇼핑몰도 드럭스토어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올리브영 뭐 롭스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이제 화장품 이런 신규 브랜드나 이런 데들의 그 진출입 유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뭐 그 한 쇼핑몰에서 옷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식용유도 팔고 뭐 다 팔겠네요.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난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계속 편의점이 떠오르는데 편의점에서 뭐 그냥 화장품 팩을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팔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기존에 그 가지고 있던 유통망 가지고 하던 대로 하시던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렇게 길게 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벌써 왜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마켓컬리 하고 뭐 글래머러스 펭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신발, 먹거리, 반찬, 액세서리, 뭐 옷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마켓을 파는구나. 열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워너비하는 분이 하는 물품이 있어. 갔는데 거기 막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옷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가정용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마켓이 좀 일어나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유통 변화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들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 한세 MK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MBA가 중국 시장 공략에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이 브랜드는 지난 2015년 80개에 불과하던 매장을 올해 226개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늘린 상태인데요. 이 브랜드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유통 저변을 바탕으로 중국 패션 피플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MBA는 현재 중국 현지에서 성인 그 매장 205개, 키즈 매장 21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키즈의 경우는 지난해 2017년에 첫 출범 후에 빠른 시간 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A는 이번에 디즈니와 콜라보레이션, TRA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중국 일부 주요 MBA 매장에서 선보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오랜만에 한세 MK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NBA 반갑네요. 잘한다. 예. 우리 또 여기 관계자 계시니까 필라 이후에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되게 훈훈하고 좋네요. 예, 중국 진출에 관해서 짧게 코멘트 들어볼게요. 지금 최근에 뭐 NBA는 중국 수주에도 되게 성공적으로 첫 번째 수주회를 올해 했었는데요. 아주 성공적인 지금 수주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연달아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NBA의 팬들이 한 3억 3천 명 이상이 돼요. 실제 농구 NBA? 실제 농구의 NBA 팬이 3억 3천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이 따라가서 NBA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도 너무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같이 이제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에 계신 NBA 그 미래 고객분들께 중국말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니출 팔로마. 식사하셨는지 여쭤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의가 발라. 예, 뚱카령의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이슈를 몰고 왔던 휠라가 이번에는 밀라노 패션위크에 진출한다네요. 밀라노 패션위크는 세계 3대 패션위크 중에 하나로 또 같이 산다고 하시네요. 네, 밀라노 패션위크에 진출한 휠라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말새끼의 골라골라 시간입니다. 말새끼 형님이 오늘 좀 뭐 바쁘신가 봐요? 네, 요즘 유통가는 행사 준비로 엄청 바쁩니다. 여기저기서 행사하고 뭐 추석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멤버들이 좀 바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셔야죠, 그러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주세요. 위에. 예. 굳이 카바 안 씌워도 돼요. 예, 전화 받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패션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새끼님. 예, 안녕하세요. 주변이 좀 시끄럽네요. 여기가 지금 매장이라서 아마 음악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행사 중이신가요? 예, 행사 중입니다. 뭐 매장 내부 행사인가요? 예, 매장 내부에서 이제, 그니까는 뭐, 저희 매장, 그 안에 있는 매장에서 이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매장, 저희가 이제 아울렛인데, 아울렛에서도 이제 다른 공간에 행사장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지금 퇴근도 못 하시고. 별 말씀을요. 예. 자, 이번 주는 전화 연결로 할 텐데, 이번 주 말새끼의 골라골라 주제가 뭔가요? 지난번에 제가 오늘 이제 아무래도 전화상이라서 길게는 못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다가 말았던 브랜드와의 그러니까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들 이제 유념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와 브랜드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만약에 패션 사업을 뛰어들었을 때 브랜드를 이제 고객이란다. 이제 사업하시는 이제 사업주분께서 브랜드를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고객이래다, 자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고객님이 나오네요. 예. 사업주분들께서 이제 뭐 브랜드를 고르실 때 조금 많이들 생각을 하신 게 유명 브랜드를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들을 고르시려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이제 뭐 물론 잘 나가는 브랜드를 잡으면은 아무래도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일을 하시는데 좀 더 편하게 하실 수는 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잘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주위에서 이제 제 주위에 아는 이제 사업주 분께서 이제 좀 브랜드는 굉장히 조금 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브랜드인데, 예.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손님이 많으세요. 그리고 뭐 매출도 한 달에 뭐 거의 1억 이상씩은 다 매달마다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나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매장을 운영을 할 때 그분께서 이제 관가를 하셨던 게, 고객분들 유입도 많고 해서 장사는 굉장히 잘 되는데 그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을 때 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중간 관리로 이제 하셨던 분이신데 그 수수료가 생각보다 낮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억 이상씩을 매출을 올리려면은 그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을 많이 그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분께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벌어들이는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께서는 거의 한 8년 정도를 그 브랜드에서 일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었다고 주위에서 봤을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굉장히 잘 되는 사업주라고 봤는데 속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드셨던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되셔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시더라고요. 몸은 힘든데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접으셨어요. 아이고야. 그 매장을 접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매장을 여실 때 겉으로 봤을 때 이제 화려해 보이고 손님도 많고 매출도 잘 나온다고 그 따지지 않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업을 띄워주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예.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것도 그렇죠. 방법인데, 그게 또 기본인데, 사실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기본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게 이제 좀 더 아무래도 매출이 많아 보이니까는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시는 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리점을 하시고 있는 가두 매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 브랜드를 하시는데 그 브랜드의 단점은 그 매장도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단점은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예,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데 그래도 인테리어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잦은 편이에요. 2년에 한 번씩이면 낮은 편인가요? 꽤 잦은 편이죠. 그래요? 그럼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다 거기에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분도 그렇게 약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사 잘 되고 잘 나가는 매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나중에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해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말새끼 형님. 예. 지금 매장에서 나오고 있는 노래가 뭐예요? 그거는 제가 뭐 요즘 노래들을 잘 몰라서 여기는 이상한 노래를 많이 틉니다. 이상한 노래라고 하면 지금 현아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약간 접촉이 안 되는 음악들을 이제 조금 많이 트는 경우라서 옛날 노래들이나 조금 유명하지 않은 노래들을 가끔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짧게 하자면은 이제 만약 내가 이제 브랜드를 다른 이제 제가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브랜드의 담당자들과의 관계를 조금 좋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귀찮게 해라. 담당자들을 귀찮게 해서 귀찮게 해서 그 이제 담당자 분들한테 어찌됐든 그 담당자 분들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끝까지 아까 뭐 한마디로 모기가 피 빨듯이 빨아먹어야지 내가 훨씬 더 이제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좋아지거든요. 계속 귀찮게 해라. 그러니까 계속 귀찮게 그 담당자분을 계속 귀찮게 불편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형님 저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담당자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 바쁜 시간 관계로 말새끼 골라는 여기까지 듣고요. 형님 그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 조만간 저희는 한번 뵈야죠.
예, 그래야죠. 저 오늘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꼭 전화로 말고 스튜디오에 직접 가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을 기대하면서 말새끼 골라골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바쁘시네요. 와, 현장의 소리가 마구마구 들리고 있어요. 이게 현장이니까. 타키 형 중간에 네. 왜 이렇게 웃음을 못 참았어요? 이제 왜 이렇게 와닿아? 느낌이 막 와닿아가지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네. 평균 중간 관리나 그 대리점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좀 숫자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약 조건 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네. 뭐 인원 채용 시에 보조금 지원 같은 그런 제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매출 목표가 안 됐을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원하는 브랜드들이 많지는 않죠. 그거는 개인이 굉장히 정보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 브랜드 담당, 저 브랜드 담당 계속 만나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조건의 그 브랜드를 고르는 것. 이게 얼굴이 이쁘면 얼굴값 한다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제가 워낙 잘생겨서. 웃기지 말고요.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찰 불러주세요. 삭제해 주시고. 너무 잘 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마진을 확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말새끼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말새끼 형님 스튜디오에서 뵙는 걸 기대하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말새끼의 골라골라 시간입니다. 말새끼 형님이 오늘 좀 뭐 바쁘신가 봐요? 네, 요즘 유통가는 행사 준비로 엄청 바쁩니다. 여기저기서 행사하고 뭐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멤버들이 좀 바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하셔야죠, 그러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주세요. 위에. 예. 굳이 커버 안 씌워도 돼요. 예, 전화 받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패션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새끼님. 예, 안녕하세요. 주변이 좀 시끄럽네요. 여기가 지금 매장이라서 아마 음악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행사 중이신가요? 예, 행사 중입니다. 뭐 매장 내부 행사인가요? 예, 매장 내부에서 이제, 저희 매장, 안에 있는 매장에서 이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울렛인데, 아울렛에서도 이제 다른 공간에 행사장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지금 퇴근도 못 하시고. 별 말씀을요. 예. 자, 이번 주는 전화 연결로 할 텐데, 이번 주 말새끼의 골라골라 주제가 뭔가요? 지난번에 제가 오늘 이제 아무래도 전화상이라서 길게는 못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다가 말았던 브랜드와의 그러니까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들 이제 유념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와 브랜드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만약에 패션 사업을 뛰어들었을 때 브랜드를 이제 고객이란다 이제 사업하시는 이제 사업주분께서 브랜드를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고객이래다 자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고객님이 나오네요. 예. 사업주분들께서 이제 뭐 브랜드를 고르실 때 조금 많이들 생각을 하신 게 유명 브랜드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들을 고르시려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이제 뭐 물론 잘 나가는 브랜드를 잡으면은 아무래도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일을 하시는데 좀 더 편하게 하실 수는 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잘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주위에서 이제 제 주위에 아는 이제 사업주 분께서 이제 좀 브랜드는 굉장히 조금 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손님이 많으세요. 그리고 뭐 매출도 한 달에 뭐 거의
1억 이상씩은 다 매달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나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매장을 운영을 할 때 그분께서 이제 관가를 하셨던 게 고객분들 유입도 많고 해서 장사는 굉장히 잘 되는데 그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을 때 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중간 관리로 이제 하셨던 분이신데 그 수수료가 생각보다 낮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낮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1억 이상씩을 매출을 올리려면은 그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을 많이 그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분께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벌어들이는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께서는 거의 한 8년 정도를 그 브랜드에서 일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었다고 주위에서 봤을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굉장히 잘 되는 사업주라고 봤는데 속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드셨던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되셔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시더라고요. 몸은 힘든데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접으셨어요. 아이고야. 그 매장을 접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매장을 여실 때 겉으로 봤을 때 이제 화려해 보이고 손님도 많고 매출도 잘 나온다고 그 따지지 않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업을 띄워주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예.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것도 그렇죠. 방법인데 그게 또 기본인데 사실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기본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게 이제 좀 더 아무래도 매출이 많아 보이니까는 그게 예.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시는 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리점을 하시고 있는 가두 매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 브랜드를 하시는데 그 브랜드의 단점은 그 매장도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예. 근데 단점은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예,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데 그래도 인테리어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잦은 편이에요. 2년에 한 번씩이면 낮은 편인가요? 꽤 잦은 편이죠. 그래요? 네. 그럼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다 거기에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분도 그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사 잘 되고 잘 나가는 매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나중에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해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말새끼 형님. 예. 지금 매장에서 나오고 있는 노래가 뭐예요? 그거는 제가 뭐 요즘 노래들을 잘 몰라서 여기는 이상한 노래를 많이 틉니다. 이상한 노래라고 하면 지금 현아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약간 접촉이 안 되는 음악들을 이제 조금 많이 트는 경우라서 옛날 노래들이나 조금 유명하지 않은 노래들을 가끔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짧게 하자면은 이제 만약 내가 이제 브랜드를 다른 이제 제가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브랜드의 담당자들과의 관계를 조금 좋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귀찮게 해라. 귀찮게 해라. 예. 저런 것 같은데. 예. 귀찮게 해서 그 이제 담당자 분들한테 어찌됐든 그 담당자 분들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끝까지 아까 뭐 한마디로 모기가 피 빨듯이 빨아먹어야지 내가 훨씬 더 이제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좋아지거든요. 계속 귀찮게 해라. 예, 그러니까 계속 귀찮게 그 담당자분을 계속 귀찮게 불편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형님 저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담당자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 바쁜 시간계로 예. 말새끼 골라는 여기까지 듣고요. 예. 형님 그 행사 잘 마무리하시고 예. 조만간 저희는 한번 뵈야죠. 예, 그래야죠. 저 오늘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꼭 그 전화로 말고 그 스튜디오에 직접 가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을 기대하면서 말새끼 골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바쁘시네요. 와, 현장의 소리가 마구마구 들리고 있어요. 이게 현장이니까. 탁 형 중간에 왜 이렇게 웃음을 못 참았어요? 이제 왜 이렇게 와닿아? 느낌이 막 와닿아가지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평균 중간 관리나 그 대리점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좀 숫자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약 조건 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뭐 인원 채용 시에 보조금 지원 같은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매출 목표가 안 됐을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원하는 브랜드들이 많지는 않죠. 그거는 개인이 굉장히 정보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 브랜드 담당, 저 브랜드 담당 계속 만나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조건의 그 브랜드를 고르는 것. 이게 얼굴이 이쁘면 얼굴값 한다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워낙 잘생겨서. 웃기지 말고요.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찰 불러주세요. 삭제해 주시고. 너무 잘 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마진을 확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말새끼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말새끼 형님 스튜디오에서 뵙는 걸 기대하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4을 검색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문문의 인디씬 시간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문군의 인디씬. 네, 문군의 인디씬 문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뭐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니, 카메라가 저쪽에 있어요? 아니, 머리를 이쪽으로 잘라가지고 이쪽인 줄 알고 이쪽 자르고 왔는데. MC 질문하는데 뭐 지금 카메라 좀. 다음 주에 반대쪽을 잘라주세요. 가르마 일부러 일로 타고 왔어요. 그렇군요. 카메라를 인식해야 될지.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신 거예요? 원래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랬구나. 진짜 서운하시겠다. 그러니까요. 일부러 카메라 때문에. 네. 두 분이 원래 방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쪽이 맞아요. 이게 오른쪽인데. 네. 똑같은 스타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 머리 스타일에 관심을 좀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혼자 나오셨어요? 네, 오늘까지는 일단 제가 혼자 나와서 그 인디 패션 쪽 소식하고 관련된 정보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혼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저번 시간에도 제가 혼자 나와서 저 하이서울 쇼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최근에 우리 한국 인디 패션에 대한 최근 중국 바이어들 좀 경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하이서울 쇼룸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바이어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뭐 그 전부터 많은 바이어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바이어들이 특히 디자이너 브랜드와 이제 제품을 보고 얘기할 때 소재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디 인디 브랜드 페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부스 돌아다니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데는 정말 소재가 좋은 데만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무리 뭐 특이하고 뭐 해도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갔구나 이제. 네, 그래서 그 바이어들이 이제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단지 뭐 정말 좋아서 단지 그런 이유는 아니고 결국은 패션 디자인 너무 카피가 쉽게 당하는데 소재가 정말 독특하고 특이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중국 같으면 광저우 도매시장 원단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면 아무리 자기네가 바잉을 해고 가도 또 금방 카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품 해봐야 또 못 본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카피하기 힘든 소재로 만든 디자인. 맞아요.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PIS 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근데 조금 이태리라든지 좀 해외에서 괜찮은 소재들은
절대 밖에 걸어놓지 않습니다. 안쪽에다 저 감춰놓습니다. 중국 애들이 와갖고 사진 찍어갖고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소재도 이미. 그래서 절대 안 보여준답니다. 진성 바이어가 아닌 상담을 하봐도 보여달라 그래도 안 보여줘요. 그리고 진성 바이어라고 확신이 더 섰을 때만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원단을. 아니 제가 이번에 이제 PIS도 일부러 갔거든요. 평상시에 사실 소재 쪽은 저도 관심 있게 안 봤었어요, 항상. 네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소재를 보고 디자이너들 중에 이제 소재 업체랑 연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눈에 쭉 봤을 때는 별로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건 몰랐네요. 그렇게 소재를. 그게 좀 비싸고 고급 소재들은 다 그런 식으로 뒤에 감춰놔요. 그래서 전시되고 앞으로 걸어놓는 건 그러니까 진짜 특허 발명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값싼 것들. 그건 이제 감안하고 이제 보여달라고 해야겠네. 가서.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카피 안 할 거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저희 하이소쇼룸 쪽에 이제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서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칸 나오면서 얘기했지만 두 칸과 분리다 같이 아예 그러면 소재를 프린팅을 해서 자기 독특한 소재 느낌을 내는 그렇게 이제 하는 브랜드들은 그래도 관심을 받는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부분에 제가 그 사례를 뭐 많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브랜드명은 이제 아바몰리라는 브랜드인데, 네. 예, 그 아지텍이라는 소재 그 회사죠. 그래서 거기서 작년 말에 이제 브랜드를 이제 런칭해서 최근에 런칭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가 이제 소재가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래서 옷이 정말 이렇게 딱 보면 차르르하죠. 네, 확실하게 딱 이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보면서도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소재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했을 경우 유통은 어떻게 전개하고, 그러니까 소재가 이제 소재 업체로 출발하면은 아무래도 그 원가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 가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 갖고 있고 또 유통 방법도 기존에 우리가 하던 유통 방법이 아닌 이제 온라인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소재를 가지고 있는 소재 업체가 아닌데 소재 업체와 디자이너가 과연 협업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숙제예요. 혹시 뭐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뭐 소재 업체랑 디자이너도 어떻게 그런 시도를 많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성공적으로 계속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가지고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국내에 컨버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컨버터 업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료들에 대한 원사 원료들이 있으면 별도로 국내의 특정 브랜드에 맞게 별도로 짜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컨버터 업체였는데 컨버터 업체가 싹 죽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대량 생산 체계랑 가격 경쟁이 나면서 컨버터 업체가 없어진 거예요. 컨버터를 하면 비싸지게 돼요. 당연히. 한 번, 두 번 가공을 해야 되니까, 더 가공을 해야 되니까. 답이 좀 되셨나요? 그리고 그게 다시 또 부활될 확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바몰리 같은 브랜드가 그 이원텍스의 리코베스텐단이라는 브랜드랑 그리고 우아소메라는 영우 TNC에서 하고 있는 우아소메라는 여행복 브랜드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 브랜드 이름. 네, 의미가 굉장히 나름 있는데 그 브랜드 같은 우아소메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보는 게 소재를 계속 개발하는 회사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인수를 해서 디자인을 하시던 분들을 인수를 해서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우리의 소재와 너희의 디자인력을 합쳐서. 근데 제가 사실 최근 여쭤보고도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디자인 스튜디오가 국내에서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나오고 나면은 그 업체들이 좀 후려치기도 하고 카피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디자인 스튜디오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냈을 때 진짜 업체들도 관심이 많고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만약에 여쭤보시니까 가장 긍정적인 걸로는 그런 소재 회사가 디자이너와 함께 자기의 소재 강점과 디자이너 같이 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 생각에는 예전에 유통 방법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대리점 방식이나 백화점 중심으로 하는 유통 구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사실은 판매가
유통이 바뀌면서는 조금 또 다른 환경이라서 시도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인디 신 분위기 해서 이제 인디 패션 쪽 분위기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오늘도 제가 저희 하이솔 쇼룸에 그 모델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네, 모델들 이렇게 워킹하고 이런 거 보고 왔는데 지금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바빠. 사실 오늘도 사실은 디자이너분 데리고 나오고 싶어서도 너무 바쁘니까 미안해서 못 데리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 패션 위크 끝난 다음에 사실 좀 많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 같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인디 디자이너들은 요새 패션쇼 준비하느라 정신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혹시 연락하실 분들은 좀 나중에 연락하셔야 된다. 네. 이 정도 바쁘시다. 진짜로 바빠요. 심플 만들고 또 진행하고. 웃음을 하나 갖고 왔다. 먹혔나요? 그다음에 제가 동대문 도매시장 여기도 인디씬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도매시장 한번 엊그저께 한번 쭉 돌았어요. 한번 상가들을 역시 이제 새로 이제 시즌이 바뀌면 항상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새로운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얻어요. 정말 매장들이 최신 그런 트렌드를 잘 담아가지고 작은 공간에 아주 엑기스까지 담잖아요. 그래서 뭐 행거나든지 뭐 DP 방법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인테리어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활기차 있고요. 중국 바이어들 역시 지금 정말 많이 와 있고 가끔 다니면 중국어밖에 안 들리잖아요. 여기가 중국인가 한국인가 정말 그 정도로 너무 진짜 동대문 도매시장은 중국 고객들이 지금 주로 돼 있다. 걔네들도 카톡으로 다 영업하던데. 뭐. 그래요? 그렇죠.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저쪽에 보내면 중국에서 바로 이거 몇 장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대로 바로 주문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동대문의 도매시장은 뭐 그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좀 일어나지만 그 두타나 그 쇼핑몰들 있잖아요. 거기는 어때요? 그건 소비자들 이제 해외 중국 그런 소비자들이에요. 예전에 비하면은 좀 아주 잘 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듣고 있는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관광 코스로 그 옆에 면세점이 잘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요새. 아니 면세점 두타는 망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벌써? 여태까지 했던 전체 이번 새로 허가 난 데들 중에서는 두타가 제일 안 되고 그래도 어쨌든 동대문에 뭐 있다는 상징성 정도고 그래도 그것 때문인지 두타만 잘 돼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그 APM 동대문에 있는 APM 매장을 갔었는데 거기 입점돼 있는 저 매장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헬로 APM. 그러면 좀 소매상권에 있는 거. 네네. 네. 다 빠지고 중간에 뭐 2층, 3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 뭐 다 공실이더라고요. 지금 예전에 그런 이제 매장들 그렇게 상가를 해서 그런 보세 매장식으로 하는 데들은 지금 말씀하신 다 거의 공실이 많고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그런 부분. 저 대학 때만 해도 그 동대문 가면 그 앞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사람들 때문에. 대단했는데. 밀리오레 뭐 그때 두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통이 변화에 맞게 그런 것들이 너무 극명하게 이제 바뀌니까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동대문에서도 뭐 서편제, 동편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서편제 쪽은 소매상권, 동편제는 도매상권. 도매상권은 여전히 어쨌든 해외 바이어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시즌 바뀔 때는 되게 북적북적 되는 편이고 그래도 좀 안 되는 데들이 아직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라이브 커머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도 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라이브 방송하는 팀들이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한 명씩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장난 아니에요. 4명이 한 팀이 해가지고 해요. 내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4명이 뭘 하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역할 분담이 나름대로 그 짧은 시간에 막 그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얘네들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나 보다. 중국 사람들이? 네. 그럼 타오바오의 쯔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개인적인 그 인플루언서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방송에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타오바오의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도 그런 그 라이브 방송을 패션 쪽으로 이제 해야 될 텐데 문근이 형님이 좀 그 선두주자로 나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 비밀리에 진행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하이소울 쇼룸도 그 접목을 해서 이미 시도를 해서 좀 빨리 저희는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타오바오에서. 네, 타오바오는 중국 고객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없어요. 국내 플랫폼은 없고. 네. 근데 제가 그 운영하는 옷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찍어서 올리니까 거기 하는 거를 그 구독자 10명? 예. 13명 됐어요. 13명. 13명이면. 옷방.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옷방을 검색하셔서 우리 문근영님 실제 얼굴이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근의 인디씬 오늘은 그 혼자 나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불안감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럼요. 어디 짤지 몰라가지고. 어디 중간에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 쫙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그래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PPT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다음에 모니터 큰 거 하나 주고 갈게요. 팁을 주면 안 돼? 아니, 그럴 때 있으면 저 생수라도 한 명씩 사와요. 알겠습니다. 네. 문근의 인디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롭. 요즘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 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네, 23회 1, 2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미호 누나. 네. 오랜만에 이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주시죠. 네, 패션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방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및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패션쇼2018@다음점넷이나 패션쇼k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팟캐스트 패션쇼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팟쇼.co.kr로 외우시면 되고요. 1차 버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하고 풍성한 2차 버전을 오픈했으니 꼭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고 구독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네, 타케형.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쉴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코너가 끝나면 뒤에는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스킵하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갈무리 할 때 한 번씩 중요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타케 형? 네. 예. 잘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 또 놓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